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수사한 특검보 출신 이규철 변호사가 갑자기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뭐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브리핑도 브리핑이었지만 이제 패션 대변인으로 참 유명했었는데 먼저 당시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연장이 된다면은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뭐 이규철 특검보의 모습을 저희가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이제 특검보가 되기 전에 원래 이제 판사였습니다. 그러다 로펌에 있다가 이제 이쪽에 이제 특검보로 왔는데 아마 특검보를 하면서 그 로펌에서 상당히 좀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SOS 쳤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로펌에서는 이제 사건이 수임이 돼야 되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사실 그 로펌의 에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건 수임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당초 기한은 좀 빨리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로펌에서 이번에 그 롯데 측 이제 그 재판을 맡았는데 문제는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어떤 이제 변호인을 맡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특검에서 이제 롯데에 대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동빈 그렇죠. 회장에 대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반대편에 지금 변호인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특검의 어떤 했던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뭐 악마도 변호해야 된다는 정도로 누구는 변호인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전임에 예를 들어 수사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자기 변로에 이용돼서는 안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관련성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해보지만 이거는 법조인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만약에 지금 현재 공소유지를 위해서 특검팀에 지금 잔류하고 있다면 아예 못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못해요. 예. 뭐 겸업 자체가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펌 측의 입장도 있고 이규철 특검보 입장에서도 공소유지하면서 지금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떠안기는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특검 잔류는 거부하고 나서 이제 개인 변호사로 지금 이제 로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이번에 특검 조사 대상 중에 롯데도 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어쨌건 조사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건 이번에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수임한 사건은 신동주 부회장의 그 급여 횡령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특검의 수사 대상과는 좀 무관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 생각을 하면 어쨌건 이렇게 정의와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고 굉장히 국민의 이목을 받았던 분이 어쨌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고 느껴지는 롯데와 관련된 사건을 변론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좀 있을 한 것 가지만 같습니다. 더 덧붙이면 사실 더 초점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동주 형제 간의 분쟁 이게 아직 안 끝났거든요. 신동주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약점을 어떻게든 더 캐내서 그 분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당사자인데 지금 이 변호사 말씀처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 측에서 롯데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지금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형인 신동빈 부회장의 약점들을 그 경영상의 약점들을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건 이외에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어떤 그런 그 계속 변호를 맡던 뭐를 했던 의뢰인으로서 그런 정보들을 만약에 전해준다면 신동주 두 회장의 분쟁 사건에서 그것이 유리한 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에서 동생은 지금 기소를 해놓은 건데 형님은 변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된다는 게 국민들 감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400억의 그 월급을 롯데로부터 신동주 형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받은 돈이 이제 횡령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횡령이 아니고 롯데에서 정당한 내 그 노력의 대가로 월급으로 받은 거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횡령으로 되면은 형인 신동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횡령이 아니고 그건 정당한 월급인데 그 월급을 롯데에서 잘못 줬다 이렇게 되면 동생이 신동빈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형을 기소했던 사람 그리고 동생을 기소했던 사람이 형을 변호하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모순되지 않느냐. 뭐 사실은 이제 변호사 윤리 자체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 국민 상식에는 좀 반하지 않느냐 이런 제가 생각이죠. 이거 짧게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금 뭐 신동빈, 신동주에 대한 형제 난까지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특검에서 조사를 했던 건 롯데 그 뇌물 부분이잖아요. 예. 뇌물 부분은 사실 지금 이 신동주 부회장이 그 급여 횡령, 형제 난과 사실 무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관한 부분을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다른 변호 활동 자체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는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두 분 말씀하신 게 국민들의 감정이긴 한데 이 형제 난과 관련된 부분을 특검에서 조사한 게 알겠습니다. 아니었다라는 거,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 말씀드리니까 좀 정리가 됐어요. 전해준다면 신동빈, 신동주 두 회장의 분쟁 사건에서 그것이 유리한 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에서 동생은 지금 기소를 해놓은 건데 형님은 변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된다는 게 국민들 감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400억의 그 월급을 롯데로부터 신동주 형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받은 돈이 이제 횡령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횡령이 아니고 롯데에서 정당한 내 그 노력의 대가로 월급으로 받은 거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횡령으로 되면은 형인 신동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횡령이 아니고 그건 정당한 월급이고 월급인데 그 월급을 롯데에서 잘못 줬다 이렇게 되면 동생이 신동빈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형을 기소했던 사람 그리고 동생을 기소했던 사람이 형을 변호하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모순되지 않느냐. 뭐 사실은 이제 변호사 윤리 자체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 공소유지를 위해서 특검팀에 지금 잔류하고 있다면 아예 못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못해요. 예. 뭐 겸업 자체가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펌 측의 입장도 있고 이규철 특검보 입장에서도 공소유지하면서 지금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떠안기는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특검 잔류는 거부하고 나서 이제 개인 변호사로 지금 이제 로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이번에 특검 조사 대상 중에 롯데도 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어쨌건 조사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건 이번에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수임한 사건은 신동주 부회장의 그 급여 횡령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특검의 수사 대상과는 좀 무관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 생각을 하면 어쨌건 이렇게 정의와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고 굉장히 국민의 이목을 받았던 분이 어쨌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고 느껴지는 롯데와 관련된 사건을 변론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좀 있을 한 것 가지만 같습니다. 더 덧붙이면 사실 더 초점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동빈, 신동주 형제 간의 분쟁 이게 아직 안 끝났거든요. 신동주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약점을 어떻게든 더 캐내서 그 분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당사자인데 지금 이 변호사 말씀처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 측에서 롯데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지금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형인 신동빈 부회장의 약점들을 그 경영상의 약점들을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건 이외에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어떤 그런 그 계속 변호를 맡던 뭐를 했던 의뢰인으로서 그런 정보들을 만약에 이 사건 수임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당초 기한은 좀 빨리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로펌에서 이번에 그 롯데 측 이제 그 재판을 맡았는데 문제는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어떤 이제 변호인을 맡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특검에서 이제 롯데에 대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동빈 회장에 대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반대편에 지금 변호인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특검의 어떤 했던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뭐 악마도 변호해야 된다는 정도로 누구는 변호인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임에 예를 들어 수사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자기 변로에 이용돼서는 안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성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해보지만 이거는 법조인에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백 변호사님,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만약에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수사한 특검보 출신 이규철 변호사가 갑자기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뭐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브리핑도 브리핑이었지만 이제 패션 대변인으로 참 유명했었는데 먼저 당시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연장이 된다면은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뭐 이규철 특검보의 모습을 저희가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이제 특검보가 되기 전에 원래 이제 판사였습니다. 그러다 로펌에 있다가 이제 이쪽에 이제 특검보로 왔는데 아마 특검보를 하면서 그 로펌에서 상당히 좀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SOS 쳤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로펌에서는 이제 사건이 수임이 돼야 되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사실 그 로펌의 에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